안녕하세요. 오늘 뛰고 놀고 웃고 학업 능력을 올려주는 신체활동 가이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대 서울병원 재활치료실의 물리치료사 장하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때 건강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도 더 활발히 움직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아이의 몸과 마음, 공부 자신감까지 키울 수 있는 꼭 필요한 신체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발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이 왜 중요한지, 또 연령별로는 어떠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또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지 팁을 드리고 마지막에는 잠깐 다 같이 몸도 가볍게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체 활동이 뭘까요? 그림을 보시면 신체 활동은 그림처럼 자전거, 야구, 축구, 수영, 춤추기 등 이렇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골격근, 즉 뼈를 움직이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신체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 신체 활동이 왜 중요할까요? 이 두 그림을 보며 차이를 느껴보세요. 그림을 보면 옆에 아이가 이렇게 좀 체구도 있고 막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옆에 또 뛰노는 애기들 보면 표정이 어때요? 너무 웃고 있죠. 이렇게 요즘 아이들 보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또 학원도 오가느라 정작 몸을 제대로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신체 활동이 부족해지면서 소화 비만이나 스트레스, 수면장애, 체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건 2024년도에 기사인데요. 한국인의 절반이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을 안 한다는 기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WHO는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의 약자로 세계보건기구를 말하는데요. WHO가 권고하는 신체 활동의 지침은 성인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혹은 75분 이상의 고강도 유산소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청소년은 매일 1시간 이상의 중 또는 고강도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강도 또는 고강도 운동은 어떠한 건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선 기사에서 보고된 것처럼 신체 활동 실천율을 제가 표로 나타내어 보았는데요.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성인은 약 28%, 청소년은 약 81%로 성인의 10명 중 3명, 청소년의 10명 중 8명이 WHO 신체 활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성인의 약 52%, 청소년은 약 85%가 신체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인, 청소년 구분할 것 없이 신체 활동이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 특히 성인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이 10명 중 8, 9명이나 신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나 우리 청소년의 신체 활동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 보고된 신체 활동이 건강에 주는 이점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기 쉽게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신체 활동은 강한 근력과 지구력을 길러줘서 체력이 강화가 되고 두 번째, 적정 체중을 유지해 줘서 비만을 포함한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네 번째, 혈압과 정상혈당 수치의 유지에 도움이 되어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울증 위험을 줄이게 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서 인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그중 우리 아이 학업 능력과 관련 있는 인지 기능 향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신체 활동이 우리 아이의 학업 능력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제가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약물치료 못지않게 우울증이나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퍼스와 슈크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은 청소년기
규칙적인 운동은 자기 통제력, 감정 조절, 자신감을 키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뇌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프라타카 나잘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운동을 꾸준히 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MRI를 촬영했더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더 크게 발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즉 신체 활동은 뇌 구조 자체의 변화까지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운동을 넘어 뇌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학업 능력 향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도이와 카스트로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고강도의 신체 활동을 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평균 학업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고, 특히 청소년기 운동은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기억력 등 공부에 필요한 여러 능력을 골고루 향상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이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게 아니고 몸을 함께 움직일 때 오히려 뇌가 더 활발해지고 학습 효과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신체 활동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 뇌 기능, 그리고 학업 성적 성취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특히 우리 아이가 ADHD가 아닐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ADHD처럼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도 이러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뇌의 활성도를 높여줘서 주의 집중을 돕고 자기 조절 능력과 학습 태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 그림처럼 우리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더 많이 흘려서 산소와 영양분을 뇌에 듬뿍 공급됩니다. 그 결과 뇌세포가 성장하게 되고 뇌 안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업에 필요한 집중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즉, 운동은 학업 능력과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고, 그만큼 운동은 그냥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뇌를 키우는 공부 비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는 헬스장부터 떠오르시나요? 운동은 헬스장, 학교 체육 시간도 있지만 그 외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사실 줄넘기, 자전거 타기, 뛰어놀기, 공놀이, 춤추기 같은 놀이형 신체 활동이에요. 심지어 등하굣길을 그냥 걸어 다니거나 계단 오르기만 해도 충분하답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움직이느냐예요. 이게 억지로 하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놀이로 느껴야 스트레스가 아니라 행복이 될 겁니다. 아이 나이에 따라서도 신체 활동을 어떻게 접근해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한국인을 위한 신체 활동 지침서의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신체 활동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유아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신체 활동 지침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위한 활동 가이드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놀이 중심 활동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활동을 포함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움직임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달리기, 춤추기 같은 활동들이 해당되고요. 이 시기에는 아이가 몸 전체를 사용하는 활동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단 오르기, 기어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처럼 근육과 균형 감각을 함께 쓰는 활동도 꼭 포함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은 건 이 시기의 신체 활동은 운동이 아니고 적극적인 놀이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재미있게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신체 활동 가이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신체활동 지침에서는 하루 60분 이상 유산소 중심의 신체 활동을 매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예를 들면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중강도, 고강도라는 말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중강도 활동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활동이고요. 고강도 활동은 숨이 많이 차고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몸을 많이 쓰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중강도에는 빠르게 걷기, 가볍게 자전거 타기, 고강도에는 달리기, 농구, 수영 같은 격렬한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한 뼈와 근육의 성장을 위해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근력 운동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한 발 또는 2발을 이용해서 높이 뛰거나 멀리 튀는 점프 동작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들, 예를 들면 줄넘기, 트램펄린, 농구, 팔굽혀펴기, 스쿼트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시기에는 키도 크고 몸도 빠르게 자라나는 시기지만 뇌 기능과 정서 발달도 함께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는 학업 성취도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운동하자 하면 아이들 싫어하잖아요. 그럼 오늘 뭐 하고 놀까? 하고 바꿔서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훨씬 즐겁게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댄스나 키즈 요가 영상도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영상을 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함께 산책하거나 함께 공을 던지고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함께 유튜브 영상을 따라한다든지 운동이 아닌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루 60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말로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간단한 준비물로 가능한 신체 활동을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도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고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사자를 흉내내서 종이컵 사이를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는 신체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토끼를 흉내내서 종이컵을 넘나드는 신체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종이컵을 탑처럼 쌓아서 누가 멀리 높이 뛰는지를 한 신체 활동이고요. 생각보다 진짜 막상 해보면 엄청 높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선생님과 같이 누가 종이컵을 뒤집고 다시 돌아오는지에 대한 약간 놀이형 신체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이컵뿐만 아니고 풍선이나 수건을 이용해서 한 신체 활동인데요. 이렇게 수건 위에 풍선을 넣고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옮겨보는 신체 활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다 같이 가족이나 친구와 한 손씩 신체를 대고 풍선을 이렇게 조심히 옮겨보는 활동, 이렇게 어깨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맞잡고 해보시면 정말 재밌는 신체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시한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하나를 더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점프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부터 아이들과 가볍게라도 하루에 꼭 60분씩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신체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둘째, 하루 60분 이상 중강도 유산소 활동을 습관처럼 실천해 주세요.
세 번째, 일주일에 3회 이상 근력 운동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과체중이거나 평소 운동량이 적은 아이라면 처음부터 60분씩 하기는 어렵겠죠. 이럴 때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아이 페이스에 맞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천식, 당뇨, 비만, ADHD, 뇌성마비 등 만성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맞춤형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체 활동을 부담이 아닌 일상의 즐거운 습관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아이들의 뇌 건강과 집중력, 정서 안정,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60분 우리 아이들이 뛰고 놀고 웃는 이 시간들은 단지 즐거운 시간을 넘어서 건강한 뼈가 자라고 강한 근육이 생기고 뇌가 튼튼해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한 성장과 행복의 삶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우리 아이들이 뛰고 놀고 웃으며 건강도 공부도 쑥쑥 자라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